네, 안녕하세요. 돈을 버는 하루 30분 글쓰기 저자 하창환입니다. 네, 오늘부터 뭐 간단한 습작 같은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로그 라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로그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작품의 줄거리나 콘셉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부산행을 조금 예로 들어볼게요. 부산행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좀비 영화인데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제 긴급 재난 선포가 되지만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인 부산으로 까지 가는 그런 사투를 그린 영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 부산행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 영화가 재난 영화고 어떠한 바이러스가 생겨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주인공이 그 안전지대로 가기 위해서 사투를 좀 벌이는구나. 와 같은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그라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 문장으로 이 영화를 좀 축약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로그라인에 들어가는 거는 뭐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주인공의 개성이라든지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떠한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사건, 그리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진짜 이 이야기에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소설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책 출간을 위해서 출간 기획서를 보낸다고 할 때도 이런 로그라인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제시를 해야 돼요. 한 문장으로 이 작품은 어떤 거다. 뭐 자기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뭐 다양한 용어로 쓰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책은 어떤 책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 내가 쓰는 글은 어떤 내용이다 라는 부분을 한 문장으로 축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완벽하게 좀 글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로그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주인공들과 이제 나오는 인물들이 다 결정이 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떠한 사건들이 있고 어떠한 결말이 나오는지가 나와 있어야 사실 그 관련된 부분들을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라인을 결국에 설정한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이야기의 큰 흐름을 좀 잡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시놉이라고 해서 뭐 한 네다섯 페이지 부분으로 간단하게 이제 뭐 시나리오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 로그라인을 좀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사건들을 좀 지정을 해놓고 어떻게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결말을 임시적으로는 좀 결정을 해 놓기는 하는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핵심 사건들은 좀 작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바로바로 글로 전환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짧은 단편을 일단은 좀 써볼까 해요. 물론 책 출간하는 부분으로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사실 실용서라든지 전문 서적 같은 경우는 뭐 목차나 이렇게 잡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소설 부분을 먼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저도 지금 소설을 또 쓰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웹소설이나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실용서라든지 서적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만들더라도 어떠한 요건들이 부족을 해서 이게 실제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습작해서 웹소설 형식으로 조금 일반 형식으로 좀 써놓고 그걸 한번 투고를 했을 때 이제 연재가 되고 관련돼서 새로운 기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조금씩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조금 스토리를 한번 로그라인을 잡아봤어요. 조금 이 영상을 찍기 직전에 고민을 한 거라서 약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처음부터 막 되게 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좀 만들어 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조금 설정을 했거든요. 100억의 보상금이 있는 프로젝트. 그곳에 각각의 이야기를 가진, 그러니까 사연을 가진 6명의 사람들이 모인다. 단순히 남을 속이고 1등 하면은 이제 상금 100억을 받는 방송인 줄 알았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실제로 살해가 당하는, 실제로 그 관련된 비슷한 영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방송국에서 방송을 송출하는 출연자로 이제 섭외가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방송에 송출되는 것도 아니고 이 약간 큐브처럼 갇혀 있는 곳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또 표현하면은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 하나의 부분에서 지금 제가 뭐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설정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뭐 학교에서 하는 거였다, 혹은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였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문장이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축약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물들을 좀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남녀 성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명의 주인공이 있으니까 이제 이름을 일단 뭐 설정을 해야겠죠. A, B, 일단은 이렇게 A, B, C, D, E, F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들에 대한 이제 이름, 나이, 성격 이런 것들을 조금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소설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럴 때 항상 인물이 뭔가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인물들끼리 뭔가 성격이 대비가 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서로가 약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물 구조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라마 보면요, 드라마 보면 뭐 주인공, 그 다음에 뭐 남주, 여주, 그 다음에 남주, 동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화살표로 뭐 경쟁 상대, 뭐 우호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 때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인물들을 좀 설정을 해보는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일단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뭐 이름 몇 세, 이름 뭐 어떤 성격, 뭐 생김새는 어떻고, 혹은 약간의 그 사람의 그런 이력을 보여주면 좋아요. 뭐 A는 뭐 이름이 하창환인데, 하창환 뭐 33세, 그 다음에 지금 무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 과거에는 어땠다, 아니면 혹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날렵했다, 혹은 뭐 그런 이슈들, 일반적인 소설책을 보시면은 앞에 인물 소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어떠한 뭐 냉철한
심장을 가진 소유자다. 뭐 이런 것들 혹은 영화 쪽을 보셔도 돼요. 영화 포스터라든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드라마 사이트 들어가서 인물관계 보시면은 그렇게 다 성격이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간략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좀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주요 사건이죠. 주요 사건인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트로 부분, 왜 이 방송, 이 100억짜리 방송을 지원하게 됐는지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약간 살인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살인 사건이나 공포 스릴러를 보면은 항상 초반에 그 한 명이 죽어요. 근데 굉장히 잔인하게 그냥 쓱 죽어버리죠. 그리고 그 부분으로 임팩트를 딱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잔잔한 화면 가서 주인공들 한 번씩 다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임팩트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죠. 첫 번째, 그 피해자가 어떻게 언제 죽었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 다음에 이 피해자가 죽고 나서 각각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직업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추리를 할 거예요. 그쵸? 할 거고, 그 다음에 상황은 뭐 경찰을 부르거나 아니면 탈출할 수 없는 그런 배경적인 이야기가 돼야지 당연히 이 구조가 진행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명 지금 6명 중에서 1명이 죽었기 때문에 5명이 남았어요. 근데 5명 중에서 뭐 친구라는 관계가 있어도 좋고요. 혹은 뭐 갈등 관계, 이 살인 사건이 나기 전에 이미 으르렁댔었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이제 재미나게 얘기를 풀 수 있죠. 근데 갈등 관계에 있었던 애가 첫 번째로 희생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갈등 대상이 범죄자로 조금 취급을 당할 거고요. 그 와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살인이라는 그런 약간 추리 소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탐정 코난이나 소년탐정 김정일 같은 거 보시면 항상 살인 사건이 났을 때 피해자들이 따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또 각자 있을 때 죽어요. 누군가 죽겠죠. 그러면 한 4명 정도가 남으니까 이때부터는 피해자를 만들어도 1명 정도만 더 만들고 이제 3명 정도에선 추리를 해서 뭔가 밝혀내는 그런 흐름으로 좀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좀 많이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결과가 나와줘야겠죠. 결과는 이제 범인이 당연히 밝혀져야 될 거고 밝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 첫 번째 나와주면 제일 좋아요. 지금 이 100억 보상금이 있는 프로젝트, 여기에서 이제 살해되면서 생존 경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결론에서 범인이 밝혀질 때 왜 100억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왜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지원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거를 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이 그냥 단순히 시간 때우는 이제 킬링타임용인지 혹은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범인은 항상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뭔가 속이는 그런 부분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고 살인을 기획하고 살인을 하고, 이 부분들을 이제 읽는 독자들에게 사람들은 누구나 가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안 좋게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좀 풀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까지 좀 잡게 되면요. 일단 전반적인 왁구는 조금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부분들이 좀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씬 1에서 뭐 장소, 핵심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배경이 정해지면은 장소가 있을 거고, 장소 뭐
건물 아니면 건물, 땡땡 건물 안, 박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낮이면 낮, 밤이면 밤.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여기가 어떠한 건물인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 해당 부분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는지를 적어 놓으면은 이제 그거를 글로 풀어주게 되면은 페이지가 쭉쭉쭉쭉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씬을 한 50개에서 한 70개 정도를 잡으면 충분히 소설로도 풀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한 페이지 하나의 그 씬당 두 페이지만 만들어도 한글로 140페이지, 70씬이면 140페이지가 나오잖아요. 140페이지가 나오면 충분히 책 한 권 이상의 분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조금 간략하게 좀 잡고요. 그 다음에 이런 씬으로 했을 때는 뭐 단막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공모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좀 말투는 달라요. 이 글 쓰는 이 작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일단은 이런 단막극에 내는 거는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써야 되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묘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한 번씩 좀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묘사나 처음에 대화하는 부분을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하나하나 좀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 같이 진행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하나의 이런 로그라인을 통해서 전반적인 컨셉과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문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제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건들, 어떠한 사건들을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좀 풀어져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자고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 때문에 이러한 콘셉트가 나왔고 어떤 것들을 좀 전달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잡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같이 한번 어떤 거 짧아도 상관없어요. 5페이지도 상관없고요. 10페이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영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쓰는 걸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잡고 쓰면은 그래도 뭐 좀 진입장벽이 낮은 웹소설 쪽에 한번 뭐 투고도 해보고 내 글도 한번 평가 받아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되게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저와 같이 이런 로그라인이나 간단한 거 한번 잡아서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급하게 만들었고요. 급하게 만든 이 상태로 발전을 시켜 나가서 하나의 짧은 이제 습작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주인공 쪽 있잖아요. 캐릭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